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전국 90여 개 기독 사학법인이 연대해서 만든 사학법인 네트워크가 사학의 교원 임용권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개정 사립학교법으로 교원 임용권마저 제한당해 기독교 학교에 비종교인들이 교사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C채널 취재팀의 보도입니다. 사단법인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실과 함께 지난 11일 서울 그랜드 엠베서더 호텔에서 교육의 자주성 보장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개혁과제라는 주제로 2023 사학 미션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은 최재형 의원의 개회사, 이재훈 목사의 환영사, 우차옥 변호사, 김은호 목사, 한국천주교주교회 교육위원장 문창우 대주교의 축사,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이영선 이사장의 기조발언, 박상진 교수, 허종열 교수의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 성명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대다수의 사립학교가 건전하게 그리고 그 목표에 충실하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사립학교를 획일적으로 통제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업 운영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그 결과 결국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위축되게 하는 것은 마치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설명을 태우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을 헌법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나 역으로 기독교 학교와 기독 학부모들의 교육 자주성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현재 기독교 학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은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자주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학미션 포럼 참가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기독교 학교들은 역사의 굴곡 속에서 항일 구국운동과 민족교육의 요람이 되었고 기독교 인재를 양성해 국가 발전의 화수분으로 힘을 다해 학교를 세우므로 교육과 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이러한 역사 속에서도 자율성과 다양성은 오히려 훼손되고 현재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은 제한되는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의 사학 공용화 정책과 교원 임용을 교육 과목에 강제 위탁시키는 개정 사립학교법 등으로 기독사학의 자율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기독교 학교가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는 형국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 신뢰받는 교육은 기독학교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 기독사학은 준수하겠습니다. 하나, 공교육 정상화 운동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교원 임용 1차 필기시험 교육감 강제 위탁을 두고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1년이 넘도록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며 교육의 자주성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한국교회 1천만 성도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교육의 자주성과 다양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로 기독교 학교를 비롯한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은 구현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학계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향후 사학법 재개정을 통한 기독사학 발전과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이 폭넓게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황정익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총회관 건립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전체 부채를 상환하고 지난 17일 헌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백석총회는 200억 원대의 건립 비용에도 불구하고 백석인들의 목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다는 일념으로 헌당 감사 예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설립 45주년 준비위원장 양병희 목사는 백석총회관의 헌당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다음 세대에 흘러 넘치기를 바란다며 함께한 백석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 백석총회관의 헌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이어진 장종현 총회장의 수건사에서 총회관 문을 열 때 들어오는 모든 무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며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심을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이 총회관 문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무리들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내리시고 총회관 문을 닫을 때에 또한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편 예장 백석 총회는 올해 9,000개 교회 대열에 합류했으며 총회 설립 45주년을 맞아 기념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지난 20일 한국기독교회관 조회홀에서 제71회 3차 정기실행위원회를 열고 투표를 통해서 김종생 목사를 총무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총 78명의 실행위원 중 6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46표, 반대 16표, 무효표 1표를 받은 김종생 목사는 제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차기 총무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김종생 목사는 민족과 고락을 함께 해온 NCCK 100년의 역사는 한국교회의 자랑이며 앞으로 한국 에큐메니컬 운동을 재활성화시켜서 복음 증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실행위원회는 오는 8월 3일 임시총회를 열기로 정하고 신임 총무 인준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네, 건강은 현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분야도 바로 건강일 텐데요. 오늘은 오래전 미국으로 건너가서 목회적 관점으로 주로 한인 교포들을 위한 의료비 나눔 사역 등에 전력해온 로고스 선교회 회장 박도원 목사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은데요. 네. 어떤 이유로 미국으로 가셔서 또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1973년도 지금부터 50년 전에 미국을 갔습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주라고 하는 데서 이제 우리가 생활을 시작했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1976년도에 로고스 선교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네네. 우리 교포 몇 사람과. 그래서 1976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로고스 선교회를 주와 연방 정부의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어떤 좀 사역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그 선교회니까 네.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을 목적으로 문서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손으로 글을 써가지고 전도지 돌리듯이 했다가 1978년도부터 저희들이 이제 조금 조직화해서 1996년도부터 기독의료 상조회라고 하는 것을 로고스 선교회 산하에 이제 두어서 저희들이 의료비 나눔 사역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도 바로 이 CNM 기독의료 상조회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을 드려보려고 했는데 네, 이 내용도 좀 활동 내용도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1980년대에는 미주 한인 그 사회가 의료 보험들을 거의 들지 못했어요. 값이 비싸니까. 네, 그렇죠. 네. 우리나라랑 또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 저도 걱정을 했고 많은 우리 교포들도 걱정을 하고 그때 기껏 하던 그런 그 사업이라는 게 세탁소들을 많이 운영을 했는데 네네. 그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의료 보험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그 사각지대에서 마침 미국 크리스찬 잡지에서 이런 그 기사를 소개받고 네네. 저희가 거기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의료비 나눔 사역을 저희는 1996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쭉 이어오고 계시는 네. 거예요. 기독교 종합 미디어 사역 계획도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CMM 기독의료 상조회라고 하는 그 사역이 네. 맨 처음부터 우리 크리스찬 저널 이 미디어가 없었으면은 시작을 못했어요. 뭐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다니면서 가입하라고 해봤댔자 그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네. 근데 우리 신문에 한번 기사를 냈더니
이제 많은 독자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이제 동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런 걸로 봐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 그 빠른 시일 내에 기회가 되면은 그런 종합 미디어까지 종합해서 우리가 그 널리 알리기도 하고 네. 또 우리 사역을 홍보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종합 미디어 센터를 지금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TV 방송이라든지 라디오 방송도 뭐 이렇게 다 할 생각이신 거죠? 예. 목사님 뭐 기도 제목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신다면 아마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기도 제목을 끝으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라기는 우리 같은 조그마한 단체라도 이걸 계기가 되어서 우리 후손들이 미국에 뭔가 한 기업을 남겨서 우리 한국 그 자녀들이 굉장히 그 머리들이 좋고 아주 이제 미국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데 우리 한국 기업들이 정말 더 성장해서 그런 인재들을 함께 모여서 일할 수 있는 그 기업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그 기도의 제목이면서 앞으로 꼭 되기를 바랐는데 이것을 위해서 미주 한인 사회에서 우리 한인 크리스천 후손들이 정말 뭔가 외국 그 단체처럼 미국 사회에 봉사하고 공헌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자, 기업에 대한 비전까지 나눠주셨는데요. 오늘 나눈 사역들을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항상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로고스 선교회 박도원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전국의 많은 비로 곳곳에 이재민들이 발생했습니다. 수해 현장에 한국교회의 위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 많은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주변의 안전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시천의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